네, 오늘 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은 성장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는 성장주들 특히 뭐 인터넷 포털 저희가 흔히 말하는 네카오라고 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딱히 못 하고 있는 궁금증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 모시고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네카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인터넷주라고 옛날엔 얘기했고요. 이제는 또 약간 AI하고도 연결돼서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AI 쪽의 중장기 밸류 부각이 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네. 현재 이제 매크로 변수하고 연결된 좀 단기적인 광고 시장의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AI 에코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생성형 AI를 근간으로 가져가는데 저희가 보시면 뭐 게임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커머스와 같은 주요 세그멘트별 연결을 통해서 네네. 종착지는 결국 범용 인공지능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해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화된 라이브 데이터를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냐. 네네. 이거에 대한 싸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AI 얼라이언스 간 이런 실시간 유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열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확보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주요 이해관계자를 좀 포섭하려는 시도가 다방면으로 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자체 블록체인 통화 발행, 그리고 이에 대한 기축 통화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이런 방향성들을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지금 국내에서 보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커머스와 같은 주요 버티컬 세그멘트를 결합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통해서 저희는 네이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조망을 하고 있고요. 동사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권고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가장 점유를 많이 했던 독점적인 사업자 비슷하게 해왔고요. 또 네.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걸 활용하면 네. 잘할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말 그대로 주가가 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답답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실적 우려와 관련을 본다라고 하면 광고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1분기 광고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이제 광고 경기 지수의 전월 동월 대비 지표를 보면은 올해 5월부터 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지표가 100 이하에서 형성이 되었다면은 5월부터는 100 이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래서 1분기 부정적 광고 흐름에서 2분기는 개선 진행 중인 걸로 관측이 되고 3분기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경기 지수의 전망 대비 동향도 4월부터 개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여지를 판단을 해봤을 때 2분기가 국내 매크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변곡점이 될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관점에서 노이즈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드려볼 수 광고와 있겠습니다. 관련된 실적 부진은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거지 어떤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매체 변화라든지 광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 변화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인터넷의 어떤 비중의 확장, 그러니까 전체 광고에서 중에서의 비중 확장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AI를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광고 세그멘트가 중장기적으로는 광고주와 고객을 연결하는 솔루션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막대한 AI 밸류 업사이드에 네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타겟팅이 좀 더 고도화되고, 그리고 최적화된 광고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 효율성을 더 최적화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매력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도리어 더 이렇게 높아질 수 말씀드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AI와 네. 관련돼서 이렇게 그렇죠. 광고에 대한 타겟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단기적인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지만은 네. 중기 이상으로 놓고 본다면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생성형 AI 이슈로 좀 들어가 보죠. 하반기에 이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인가요? 네. 뭐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네이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좀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이 더 스마트한 AI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맥점은 개인화된 데이터 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네. 이런 관점인데 네이버가 현재 국내 최고 검색 사업자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버티컬 단에서 커머스 쪽에서의 셀러와 유저 데이터를 면밀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간으로 한 풀필먼트 솔루션의 확대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유저가 네네. 두 박스 이상의 뭐 할인되는 과일 그리고 많이 사는 순으로 추천을 해줘 그리고 수요일까지 도착을 해야 돼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앞으로는 AI가 결국 직관적인 텍스트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에셋은 기존의 네이버가 갖고 있는 뭐 쇼핑 블로그나 아니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요약적으로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현재 구글과 같은 직관적인 검색 결과를 이제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매라는 예측을 통해서 AI가 결국에는 구매 행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결국에는 뭐 네이버 쇼핑으로 연결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도착 보장 솔루션이라는 현재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네. 그런 솔루션하고도 연계를 해줘서 결국에는 유저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상당히 최적화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단순 텍스트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 같은 멀티모달 그래서 이것도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뭐 파란색 3인용 소파를 보여달라는 유저의 요청에 대해서 네. 그 이미지를 올리면 그거에 맞게끔 그리고 현재 유저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했던 패턴을 보면은 거기서 어떤 색감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유저의 성향에 맞춘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AI가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네이버 쇼핑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근데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네이버가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맞춤형 타겟 이런 것들 훨씬 맞습니다. 고도화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결국 셀러 입장에서도 구매 전화율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네이버에 대한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게 커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시잖아요. 상호 시너지 효과, 비용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이버 얘기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카카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카카오도 현재 AI 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현재 검색 시장의 점유율이 네이버가 높고 그리고 검색의 DB 자체도 많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카카오보다 좀 더 편안하게 보시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좀 더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매력도가 그러니까 훨씬 네이버가 좀 높다라는 말씀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겠군요. 카카오는 버티컬 AI 단에서 뭐 헬스케어나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의 어떤 뭐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쪽에서 AI의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그쪽에서의 경쟁력을 앞으로 서비스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걸로 현재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과 얘기를 들었고요.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AI라든지 아니면 포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를 좀 주목하자는 의견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진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